네, 안녕하세요. 나수지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네요. 사실 여기가 저희 집 방 안인데 이게 소리가 들어가가지고 에어컨을 못 틀고 하고 있어서 약간 좀 화면에서 땀이 나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ETF가 상장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요거를 이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요 상장 폐지라는 게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죠. 상장 폐지, 내가 투자한 주식이 상장 폐지 된다는 거, 주식 휴지 조각 된다는 거니까 굉장히 안 좋은 의미인데, 요 ETF에서는 다릅니다. 네, ETF의 상장 폐지는 주식의 상장 폐지와 다르다. 한마디로 거의 위험하지 않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 내용이고요. 그럼 왜 위험하지 않은지, 상장 폐지하면 그럼 진짜 어떻게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볼게요. 일단 ETF의 상장 폐지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다양한 게 있지만 사실은 ETF가 상장 폐지 좀 숨길게요. 굉장히 다양한 게 있지만 이 대부분 ETF가 상장 폐지되는 거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상장 규모, 신탁 원본액, 그러니까 그냥 시가총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가총액이 50억 원 미만이어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 말에도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그러니까 50억 미만으로 시가총액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장 폐지 요건이 되고요. 이렇게 규모가 작은 것들이 주로 상장 폐지 요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상관계수, 기초지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가 0.9 미만이 돼서 3개월 동안 계속되는 경우. 근데 이런 경우 상장 폐지가 되긴 하는데, 이런 거를 운용사들이나 이 증권사 LP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서 그래서 운용을 하는 것이고, 다만 상장 규모에서 ETF가 너무 인기가 없어서 그 상태로 오래 유지가 되면, 혹은 좀 작은 ETF 한 60억, 70억짜리였는데 이게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50억 미만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면 이때는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실 ETF의 상장 폐지가 주식과 달리 위험하지 않은 경우도 이런 것 때문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개별 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투자한 기업의 사업 내용에 문제가 생겨서 주로 상장 폐지가 되는 건데, ETF는 투자한 기업에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대부분은 그 ETF 자체가 좀 크기가 작고 거래가 활발하지 못할 때 상장 폐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투자한 기업들은 또 여전히 주식시장에서 잘 거래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ETF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ETF의 가치 자체에는 별로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ETF의 가치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 ETF 운용사가 망하더라도 ETF 투자자들은 이 ETF에 담겨 있는 주식의 가치만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ETF가 투자하는 자산은 이 자산 운용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은행들이 이제 독립된 신탁업자로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용사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이 신탁업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가치에 맞게 나눠서 주면 되겠죠. ETF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면 일단 자산운용사가 왜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상장 폐지가 언제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운용사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고요. 그리고 투자자들한테도 개별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폐지가 이렇게 결정이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ETF가 담고 있는 그 주식들의 가치가 있잖아요. 이 적정 가격에서 계속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팔 수가 있어요. 상장 폐지되기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그럼 누가 사주냐? LP, ETF의 호가를 대는 LP들이 계속 상장 폐지 마지막 날까지 LP 역할을 하면서 그 적절한 그 순자산 가치에 맞게 매수를 계속 받아줍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 상장 폐지 되기 전까지 시장에서 매도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 사실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 나머지 이제 운용사가 가지고 있는 분들 싹 모아가지고 ETF가 그 마지막 날, 그러니까 상장 폐지되는 날의 가격에 맞춰가지고 운용사가 가치에 맞춰서 돌려줍니다. 대신에 이제 요거는 시장에서 팔면 사실 팔고 나서 이틀 뒤면 바로 돈이 들어오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돈이 늦게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내 ETF가 상장 폐지된다라고 하면 장내에서 주식을 ETF를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ETF 상장 폐지가 그러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다 가치에 맞춰가지고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긴 했지만 뭐 그렇다고 좋은 건 아니죠. 이 가장 큰 단점은 투자가 강제 중단된다. 내가 요 상품 장기 투자하려고 집어넣었는데 갑자기 이제 내가 원치 않는 시점에 뭐 예를 들어 주가가 많이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인기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시점에 많이 떨어졌을 때 그냥 강제로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단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럴 때는 비슷한 ETF를 좀 검색을 해서 거기에다가 똑같이 자산을 옮겨 놓고 거기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뭐 손실 확정 이것도 비슷한 얘기죠. 내가 좀 존버하고 싶은데 여기다 물도 타고 해가지고 좀 손실 내지 않고 나중에 올라가지고 팔고 싶은데 ETF가 상장 폐지되면 어쩔 수 없이 내 의지와 다르게 손실을 확정을 해야 될 때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ETF 상장 폐지가 어쨌든 달갑지는 않은 건데 그러면 요 ETF의 상장 폐지를 안 당하려면 내가 상장 폐지 당하지 않을 ETF를 고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가장 큰 건 규모를 고려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규모가 크면 당연히 거래량도 클 테니까 이 규모를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순자산이 한 70억짜리 뭐 이런 거는 주가가 좀만 떨어지면 바로 50억 원 미만으로 순자산 가치가 유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좀 다른 상품을 매수를 하시는 게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상장 폐지해도 괜찮은 거지 상장 폐지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 규모를 고려하셔서 ETF를 고르시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